저는 솔직히 진짜로 단식장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. 말했잖아. 한동훈 올까봐 끝냈다니까.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정말 아마 중립개파 의원들이 야 이까지 왔는데 좀 풀어라라고 목소리를 낼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사실은 뭐 김근식 교수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 듣고 왔으면은 이걸 처리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되게 골치 아픈 문제였다.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쨌든 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자마자 당에서는 이제 김정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징계를 통보했잖아요. 사실상 이제 첫 번째 임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그렇게 가는 수순인 거죠? 네, 왜냐하면 사실 최고위 내에서 일부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원내 의견을 수렴해서 네. 제명은 좀 과하니 그러니까 의원들이 징계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거든요. 네. 친한계 빼고는. 근데 제명이 너무 센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러니까 한 당원권 정지 2, 3년 정도로 깎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최고위 내에도 네. 일부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 다 돌아서 버렸어요. 단식장에 일단 안 왔고 대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 막 댓글로 지지자들 집회 독려하고 거기서 막 지도부 규탄하는 메시지들이 막 나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정무적으로 저는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는 바싹 낮아져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사실 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쌍해 보이는 게 정치인한테 최고의 무기거든요. 본인이 안 나왔어도 본인이 그걸 막 독려하는 건 기사가 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절충안을 가지고 있던 원내의 주요 의원들이 이 주말 이후에 오히려 이건 더 시간 끌면 안 되겠다. 문제가 더 커지고 뭔가 이 정치적 해결의 여지가 없구나라고 오히려 돌아섰기 때문에 29일에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.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몇 번이나 뭐 물론 애정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해라. 이게 맞는 길이다라고 말했던 게 쉽게 말해서 김근식 교수가 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제가 한동훈의 측근이라고 하면 쏟아지는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처절하게 맞을 때 맞더라도 뭐 하나 남기는 게 좋죠. 남길 수 있다면. 저는 그게 당원 게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제가 당의 제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제가 책임졌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저 자숙하겠습니다. 하고 떠나야 돼요. 대선 주자들이 다 나름대로의 이 대선 주자금의 슬로건이 있잖아요. 본인도 본인한테 맞는 그런 슬로건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나라로 공부하러 난 가겠어.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찾는다고.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. 이거 너무나도 단순한 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이거는 사람의 캐릭터가 또 결정을 해요. 안 되는 사람은 못 참아도. 많은 분들이 못 참았어요 그동안. 저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제가 아는 한동훈 전 대표 캐릭터로는 저 말 안 듣겠지 싶고 저는 솔직히 진짜로 단식장 올까봐 조마조마했어요. 말했잖아. 한동훈 올까봐 끝냈다니까.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정말 대표님이야 특검 때문에 한 거고 정말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오셨으니까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처럼 소위 말해 뭐 노골적인 반한 인사들은 단식장에 오면 그게 진심이든 가식이든 뭐든 간에 아마 중립개파 의원들이 야 이까지 왔는데 좀 풀어라라고 목소리를 낼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안 옴으로써 그 초재선 중도개파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정치적으로 좀 풀어 화해해라고 말할 그 명분의 힘이 그냥 확 빠져버렸잖아요. 쪽팔려버려 말한 사람들이. 네, 그래서 사실은 뭐 김근식 교수나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 듣고 왔으면은 이걸 처리해야 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되게 골치 아픈 문제였다.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, 그리고 꼭 그렇게 제명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의 지지 기반과 연결돼 있어요. 저는 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붙었을 때 직전 대선 후보가 진다는 건 정치 상식으로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때 모든 언론의 구도가 결선 가면은 김문수 이긴다 였잖아요. 정치 공학적으로도.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역전승이 나온 배경은 저는 김문수 후보의 슬로건이나 장동혁 후보의 슬로건 중에 차이가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봤어요. 딱 하나, 한동훈을 품느냐? 아니 난 한동훈은 안 품겠다. 그 당내 어쨌든 당원들이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으면 그 탄핵의 책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서 고초를 겪고 있어요. 그럼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요. 근데 그거는 아니 나는 그때 쓴소리 많이 했어 뭐 했어가 아니라 그 시절 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많이 누리고 제일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. 그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반한 정서가 당원들 사이에 엄청나거든요. 그럼 반한 정서로 당대표가 됐는데
한동훈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장동혁 대표가 원래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이고 위트 있는 사람이지 그런 강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. 본인도 지금 중도로 뛰어나가고 싶어서 아마 신발끈 다 묶어놓고 몸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용인받는 어떤 지지 기반을 굳건히 하는 그런 단계가 필수적이고 저도 이게 타이밍적으로 좀 당대표 되자마자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서는 중도로도 못 가고 어디로도 못 가고 오도 가도 못 하니까 이거는 선결 과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하냐? 경기도지사의 경선이 저는 다이나믹할수록 좋다. 그리고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. 대표가 목숨 걸고 로텐도홀에 누워 있을 때 단식장에 왔으면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달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그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셨지만 오세훈 시장, 박형준 시장, 대한가미래, 유승민 전 의원까지 다 오셨잖아요. 그러면 적어도 본인에게 권력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경선 후보군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은 안 하겠다 해도 지난 경선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을 거고 정치라는 건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점점 뒤로 밀려나거든요. 근데 이분이 출마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사가 있을 때 당에서 그걸 막 막거나 뭐 만류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 않나.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장동혁 대표가 경기도지사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중도 확장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지방선거의 구도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먼저 유승민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만들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영향을 줍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떤 경제에 장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뭐 김동연, 추미애, 뭐 김병주, 한준호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같이 대항을 할 수 있는 구도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뭐 경기도지사의 후보로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 나온다.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는 스탠스로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린 늦게 해야지. 추미애 되길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추미애 되는 거 보고 해야지. 우리는. 그러니까 우리도 기다릴 거야. 누가 해야 되는지.